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운명을 재구성하여 봅시다. 1부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주나 명리를 1도 모르는 분도 이 동영상을 보고 본인의 생년월일시를 이용해서 본인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장점과 또한 보완할 점들을 찾아서 살아나가는데 그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이번 동영상의 목적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본인의 어떤 성품을 판단하려면 거기에 따른 그 키워드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여 보겠습니다. 이 인쇄물은 명리보감 만세력의 생년월일시를 기입해서 뜬 화면을 프린트한 겁니다. 요새는 만세력이 좋아서 또 도마뱀 만세력 같은 거, 하늘도마뱀 만세력, 그 다음에 뭐 플러스 만세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생년월일시를 투입해서 그 사주 팔자를 구해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화면에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글자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일단 이 색상만 가지고 본인의 성품을 파악하는 방법. 여기는 보면 이제 무토, 그다음에 인목, 신금, 유금, 병화, 자수, 을목, 미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는 황색, 목은 청색, 금은 백색, 그다음에 화는 적색, 수는 흑색, 다시 또 목은 청색, 토는 황색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색상은 오행을 기준으로 같은 오행은 같은 색상으로 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세력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이제 이걸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제 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걸 년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른쪽에서 세 번째 위에 요 병화 빨간 표시되는 거 보이죠? 요 위치에 있는 색상이 나의 색상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주라고 하는데 일주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째 기둥이죠. 기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둥의 요 위에 있는 글자, 위에 있는 글자, 이게 본인이 되는 거고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오행은 순서가 목화, 토금수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목화, 토금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색상으로 표현했는데 목은 청색, 목은 적색, 토는 황색, 금은 백색, 수는 흑색,
그래서 일단 색깔 기준으로 청적, 황백, 흑, 청적, 황백, 흑. 모르는 사람도 색상을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색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색상이 이렇게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있는 것도, 또 어떤 경우는 세 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색상을 보고 강약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원래로 따지면 강약을 판단하는 방법은 원령을 중심으로 등령, 득지, 득세, 또 뭐 서로 형충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무시하고 일단 색상으로만 대략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전체를 100으로 나눴을 때 크게 5등분을 하면 0부터 20, 40, 60, 80, 100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50하고 55 또는 45, 45하고 55 이것들은 다 40에서 60 사이 번주 안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이 구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크게 나누기 때문에 이런 색상 기준으로 나누면 정확진 않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그래서 나의 성품의 대략적인 경향, 나는 어떠한 성품을 타고났는지 대략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일단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강약을 판단해야 되는데, 강약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강약 판단. 강약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뭐든지 지나치게 강한 것 또는 약한 것 또 없는 것,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냥 적절히 강하면 그 성분의 장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없는 것에 대한 없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째, 없는 것. 아예 없는, 이건 쉽지 않습니까? 색상이 없는 것. 없다. 이건 뭐냐면은 청적, 황백, 흑 중에서 저기에 없는 색깔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있는 것. 하나만 있는 건 약하죠? 여기 보면 요 적자. 이건 하나씩 냈잖아요. 이건 약한 거죠. 두 번째는 두 개가 있는 것. 두 개가 있는 건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위에만 두 개가 있는 경우와, 그죠? 또 아래만 두 개 있는 거. 두 개가 있긴 있는데 위에만 두 개, 아래만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약간 좀 편향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이제 그 세월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약간의 그 변화가 있습니다. 좀 더 변화가 좀 심하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에 한 개, 아래 한 개 있는 경우죠. 이렇게 위에 한 개, 아래 한 개, 위에 한 개, 아래 한 개. 이런 건 강한 편이다. 세 번째, 위, 아래 같은 기둥에, 동주, 같은 기둥, 동주라고 하는데 같은 기둥에 있다. 같은 기둥에 있는 경우.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좀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3개 이상. 같은 색상이 3개 이상 있으면 아주 강하다고 봐야죠. 아주 강하다. 물론 이것도 위에만 쫙 3개, 밑에만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약간 좀
편향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운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약을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역할을 적절히 한다고 보는 거죠. 적절히. 그 다음에 3번은 강하다. 요 3개 이상 강하다. 하나는 약하다.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만 2개, 아래만 2개 있는 거는 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긴 있는데 요것도 약간 그래도 하나 있는 것보다는 강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약 판단을 했으면 다음엔 다섯 번째 작용인데 일단 대략적으로 보면 일단은 오행의 그 작용은 그 본인 각 성분의 오행의 고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앞에 칸 자로 그 다음 오행을 도와주는 역할. 세 번째 다음 오행을 제어하는 역할. 이건 뭔 얘기냐면 청, 적, 황, 백, 흑이라고 그러면 요 청이라는 오행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또 이렇게 2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2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다음 오행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어하는 역할. 또 얘도 다음 오행에 대해서는 3번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본인 다음에 오는 색상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다음 오행에 대해서는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적절하면 자기 역할도 자기 자신의 그 기능도 충분히 발휘를 하고 다음 거도 적절히 생각하고 또 다음 오행도 적절히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강하면 얘를 너무 심하게 제어를 하기 때문에 또 본인도 오버하게 되고 또 만약에 오행이 없으면 없는 오행은 뭐냐? 본인의 역할 없으니까 본인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생하는 기능도 수행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더구나 제일 뭐하냐면 이렇게 제어하는 기능이 작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또 왜 알아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요 적색을 보완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 기능을 높이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여의치 않을 때 요 이 청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청의 기능을 더 불러일으켜주면 자연적으로 요것의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요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생겨주는 이 기운을 활성화해 주는 것도 좋죠. 순서를 거꾸로 갔을 때 흑색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흑색이. 흑색은 나를 제어하잖아요. 이 기능을 약하게, 흑이 나를 제어하는 것을 강하게 제어하는 것을 약하게 제어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완할 때 본인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나를 도와주는 요것을 더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나를 제어하는 이것을 약하게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자 그래서 오행의 역할.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맨 앞에다 뭘 넣느냐면 여기 병화잖아요. 빨간 거. 그러면 여기에 적색이 들어가겠죠? 적색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죠? 청적, 황.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황백, 흑, 청적, 황백.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제 순서가. 그런데 만약에 요처럼 여기가 이 청색이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요 색깔이 들어가겠죠. 청색이 들어가네요. 청색. 청색이 들어가면 그 다음 무슨 색이 들어가요? 청적, 황백, 흑, 청적, 황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밑에다 뭘 쓰냐면은 여기 청이 들어갔으니까 숫자를 쓰는 거예요. 청색이 1개, 그 다음에 적색이 2개, 그 다음에 황색이 2개, 그 다음에 백색이 2개, 흑색이 1. 이런 공에 보면은 흑이 약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2개씩 들어가서 적절히 그래도 강하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청색은 이제 본인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본인이고 본인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색상은 뭐냐면 청의 입장에서 이 적색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본인을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을 표현하는데 표현하는 방법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본인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요건 그래서 이게 재주가 좋은 거예요. 재주가 좋다. 그죠? 눈치가 빠르고 재주가 좋다. 그 다음에 요 황색은 청색에 대해서 황색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거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직접 표현해서 행동을 하게 되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과를 얻게 되죠. 또 행동을 하려면 현실 감각, 현실 감각이 되겠죠. 현실 감각. 그 다음에 청색에서 이 백색은 뭐냐? 표현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떠냐? 그러니까 또 표현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론에서 이게 규정과 이런 것들을 적절히 지켰느냐? 규정,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의 표현과 이런 행동들이 적절했느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명예가 되겠죠. 그 결과가. 그 다음에 흑색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흑색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규정된 것, 이런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 이 결과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이게 평가. 이 평가를 피드백하는 거죠. 피드백하고 받아들이는 성분, 피드백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하려고 해서 공부를 하고, 그죠? 수용하는 성분입니다. 수용하는 성분. 다시 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청생인 이거 본인이었지 않습니까? 본인? 그래서 이것을 자기 것화. 자기 것 하다 보니까 자존감.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자존감을 바탕으로 여기는 경쟁심. 그죠? 다시 또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 또 여기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 중심으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또 피드백하고 수용하고 이것을 자기 거화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그것이 경제심의 바탕이 되고 다시 또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청색이 지금 1, 2인데 청색이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청색이 받아들이는 것도 좀 약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냐면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1이고 이것도 2였지 않습니까? 또 표현은 적절히 하고 있어요. 또 행동력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존감을, 요 부분을 보완해야 돼요. 요 부분을. 그죠? 자존감을 높이고, 그래서 공부를 또 하다든지, 이렇게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정신적인 것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아까 보면 요렇게 해서, 요걸 요렇게 해서 돼요.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성분은 서로에게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요 서로 생해주는 거예요. 도와준다. 그죠? 생해준다. 그러면 한 칸 건너. 요건 제어한다죠? 제어한다. 자,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려는데 본인이 강하면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어떤 행동이 과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눈여겨볼 만한 건 뭐냐면 이렇게 청과 적색이라든지 이렇게 여기 이어져 있는 앞에 자기중심의 이 두 개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그런가 하면 여기
여기 여기 두 군데, 여기 두 군데. 요거는 자기중심적이보다는 타인중심이라든지 여기 좀 객관적이라든지 객관성, 여긴 주관적이라든지 객관성, 직관적이라든지. 그래서 주관적인 데서 객관적으로 넘어가는 데는 하나의 토천, 여기는 하나의 어떤,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데는 하나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노력. 자기중심적에서 타인중심으로 넘어가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약간 여기는 뭐였어요? 여기 다시 반복돼서 여기가 자기중심적이 되잖아요. 사실 타인중심적인 데서 자기중심적으로 넘어갈 때는 사실 큰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내버려두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주관적에서 객관적으로 넘어갈 때는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서 다시 또 주관적, 자기중심적으로 넘어갈 때는 별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본인의 사주를 놓고 강약을 적은 다음에 이렇게 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자,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자, 뭐든지 남의 조언을 잘 듣고 조언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죠? 또 공부를 하고, 그죠? 본인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존감을 키우고, 그죠? 이렇게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이번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여러 예문을 가지고, 여러 예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